건강과 함께 건강해지는 시간. 안녕하세요. 건강 매거진 위드 굿닥터 박서진입니다. 활동량이 줄어드는 겨울철은 또 체중이 쉽게 늘어나는 계절이기도 하죠. 이 만성 질환을 부르는 주범이 될 수 있는 비만은요. 건강한 노후뿐 아니라 현재를 잘 즐기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잘 조절해야 하는 건강 위험 요인 중에 하나인데요. 자, 왜 추운 계절에는 살이 더 찔까요? 그리고 또 이를 예방하기 위해선 어떤 관리들이 필요할까요? 오늘 이 시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그 해답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지금 TV는 물론이고 즐겨보시는 다양한 플랫폼에서 저희 방송 실시간으로 함께 해주고 계시고요. 혹시라도 본 방송을 놓쳐서 아쉽다 하시는 분들은 유튜브에서 다시 보기 가능합니다. 유튜브에서 건강엔 한경 검색하시고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또 방송이 진행되는 동안 원장님과 1대1로 건강 상담이 가능한 상담 전화 활짝 열려 있는 것 알고 계시죠? 026677-0012번, 026677-0012번 상담 전화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많은 전화 주셔서 여러분의 고민과 궁금증 속 시원하게 해결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기다려보면서 건강 매거진 또 문을 활짝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떤 분과 함께할지 오늘의 굿닥터 잠시 후에 소개해드립니다. 네, 들어오시죠? 네, 오늘의 굿닥터 바로 소개해드립니다. 나와 우리 가족의 건강 지킴이 정승진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앞서 제가 오프닝에서 살짝 주제를 언급을 해드렸어요. 비만, 오늘 이야기 나눠볼 주제고 많은 분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관심을 가질 만한 그런 주제여서 저도 좀 기대가 되는데요. 일단 비만은 단순히 어떤 질병의 문제라기보다 진짜 모든 병의 근원이 될 수 있어서 반드시 좀 관리가 필요한 질환 같아요. 그렇죠? 네네네. 예. 사실 이제 비만은 이제 몸이 좀 부어져서 보기 좀 흉하다 이런 느낌을 먼저 갖게 되겠지만 그것뿐만 네. 아니라 내장에 이제 지방세포가 쌓이게 되면은 그 우리 여기 그 피부 밑에 있는 지방은 안정화되어 있는 상태인데 네. 내장에 있는 지방세포는 굉장히 좀 불안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좀 활성화되기가 좀 쉬워요. 그래서 그런 애들이 혈액으로 나오게 되면은 콜레스테롤도 올라가고 유리지방산도 나오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당뇨라든지 이상지질 혈증이라든지 이제 고혈압이 잘 생기게 되고 이런 것들이 심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비만은 만병의 근원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좀 이제 비만하지 않도록 예방도 필요하고 관리도 좀 필요하고 할 텐데요. 지금 이제 비만의 환자라고 해도 될까요? 그 환자 수가 예전과 비해서 좀 많이 늘어나고 있나요? 네. 우리 주변에 맛있는 데가 많아요. 맛집도 많고 먹고 싶은 맞아요. 데도 많고 네. 그렇기 때문에 어린이, 어른 할 것 없이 요즘 계속 비만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또 우리 현대인의 생활이라고 하는 게 과거와 다르게 막 움직인다든지 뛴다든지 그런 것보다는 가만히 책상에 앉아서 클릭하는 활동들이 많다 보니까 맞아요. 맛있는 거는 많이 먹고 활동량은 줄어드니까
당연히 비만 인구가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네, 지금 뭐 2018년과 22년을 비교했어도 어린이에서는 4%가 넘게 또 성인에서는 2%가 넘게 증가하고 있는 걸 저희가 수치로도 좀 확인해 볼 수가 있었고요. 그런데 사계절 중에서도 가장 살이 찌기 쉬운 계절이 바로 지금인 것 같아요. 네네네. 지금부터 이제 조심하셔야 되거든요. 네. 겨울철에 우리가 살이 좀 많이 찐다고 그래요. 네. 왜냐하면은 춥잖아요. 그쵸. 춥기 때문에 당장 실내에 들어가서 따뜻한 거 많이 먹고 싶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많이 먹기 때문에 살이 잘 찌기 쉽고 또 활동량도 많이 줄어들고 그렇죠. 그래서 살이 찌기 좋은 환경인데다가 또 겨울에는 햇빛이 일조량 시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맞아요. 우리 인체가 멜라토닌이라든지 세로토닌과 같은 호르몬이 양이 좀 줄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이 되면은 대사 환경도 바뀌고 기분도 살짝 떨어지면서 맞아요. 먹는 게 굉장히 땡겨지는. 그래서 겨울이 참 네. 봄, 여름, 가을 때까지 좀 운동도 많이 하시고 살도 좀 빼셨다가 겨울에 와서 그 고비를 넘지 못하고 다시 1년 농사를 다시 없애버리는 그런 참사가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참 네. 주의가 많이 필요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유독 이맘때가 되면 좀 먹을 게 당기는 게 이게 다 과학적인 이유가 있었던 네, 거예요. 네, 네. 저 때문은 아니고요. 그렇죠?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나 이제 겨울이 돼도 여전히 뭐 다이어트 이야기들은 늘 많이들 하고 계신데 다이어트는 사실 평생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네, 생각이 네. 들어요. 네, 네. 요요도 너무 많고요. 너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이 요요가 참 저 비만을 치료하는 의사 입장에서는 너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왜냐하면은 이 좀 길게 말씀드릴게요. 이게 네. 너무 중요한 얘기가 돼가지고 네, 말씀해 주십시오. 예. 이 왜 요요가 오는지 이걸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네. 왜냐하면은 여기 한국경제TV 아닙니까? 네. 그래서 좀 우리 돈하고 살짝 연관지어서 말씀드리자면은 네, 좋습니다. 돈이 있고 그리고 돈이 필요했을 때 쓸 수 있는 게 즉시로 인출할 수 있는 게 현금이고 현금. 그 다음에 주식과 같은 게 있고 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빼먹을 수 있는 게 부동산일 거예요. 아, 그렇죠. 늦게. 네,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리죠. 우리 몸에 많은 것을 먹어서 에너지가 저장이 되어 있는데 즉시로 뺄 수 있는 게 간에 글리코겐이라는 게 있어요. 네. 즉시로 우리가 에너지가 필요할 때 오. 빼먹을 수 있는 게 글리코겐이 있고 네. 그 다음에 근육이고요. 그러니까 근육이 주식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고 네. 그 다음이 지방입니다. 음. 지방은 부동산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절식이라든지 다이어트에 시작되면 에너지가 부족하니까 그 에너지를 가져와야 되거든요. 네네. 그럼 우선 간에 글리코겐을 가져와서 에너지를 사용하게 되고 예. 그게 한 3, 4일 걸리거든요. 그 다음으로 쓸 수 있는 게 근육이에요. 그래서 근육에서 에너지를 뽑아 먹고 그게 한 달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지방을 빼먹기 시작합니다. 아, 잘 안 나오네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이어트를 시작해서 우리 지방을 빼기 위해서 다이어트를 시작하면은 지방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근육이 먼저 줄어들게 되는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다이어트 할 때 이 근육을 어떻게 지킬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맞아요. 요소죠. 근데 사람들은 그런 걸 잘 생각 안 하고 일단 안 먹기 시작하니까 기본적으로 근육이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쵸. 그래서 한 달 정도 살은 한 뭐 3, 4, 5kg 뺐는데 실질적으로는 지방은 별로 안 빠지고 물과 근육만 빠져 있는 상태가 되기가 쉽습니다. 네. 그런 상태가 한 달이 넘어갔을 때, 자신의 의지가 조금 약해져 가지고 좀 더 많이 먹게 되면은 지방은 그대로 있고 근육이 줄어 있는 상태에서 먹는 양이 늘어나게 되면은 근육이 적기 때문에 그 근육이라는 걸 또 설명드려야 되는데 네네. 너무 어렵나요? 아니, 괜찮습니다. 아주 잘 따라가고 있어요. 근육은 에너지를 사용하는 공장과 같은 곳이에요. 그래서 이게 근육량이 있을 때 이 정도 먹었으면은 에너지가 100% 활용되고 있었는데 근육량이 줄면은 내가 같은 양을 먹어도 잉여로 쌓이는 에너지 양이 많을 수밖에 없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근육이 줄어 있는 상태에서 한 달 전에 먹었던 만큼만 먹어도 살이 찌는 거죠. 그렇죠. 살이 찌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방은 그대로인데 잉여 에너지가 생겨서 또 찌니까
아. 그것이 요요가 됩니다. 그렇군요. 네네. 이게 바로 이제 요요의 원인인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군요. 예. 아주 쉽게 또 주식과 부동산 이렇게 네네. 연계해서 설명해 주시니까 아, 정말 네. 귀에 쏙쏙 들어오는 것 네네네. 같은데요. 그래서 체중이 얼마나 줄었느냐는 사실 중요하지 않은 것 네, 같아요. 맞습니다. 예, 그 대사 환경이 중요할 것 같은데 그것도 좀 설명을 추가적으로 좀 부탁을 드릴게요. 네네네. 예. 그래서 살을 뺐을 때 아까 좀 살짝 얘기하긴 했는데 네. 비만인 상태에서는 이제 지방 세포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방 세포에서는 유리지방산이 네. 계속 나오기 때문에 비만인 네. 상태에서는 그 유리지방산이 올라가면은 콜레스테롤이 올라가는 고지질 혈증도 생기고 또 인슐린과 같은 그건 아시죠? 인슐린 호르몬. 네네네. 그게 저항성이 또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비만이 되면은 혈당과 지질이 증가해서 그것이 지방간이라든지 고지혈증이라든지 당뇨와 같은 그런 대사 질환이 빠지게 되고 네. 그런 것들이 결국 혈관이 중요한데요. 혈당과 지질이 증가하면 혈관에 쌓이게 됩니다. 네. 혈관에 쌓이면은 혈관이 딱딱해지거든요. 그걸 이제 그 동맥경화라고 얘기하는데 네. 그런 딱딱해지면은 우리 파이프도 말랑말랑하면 압력이 약하지만 딱딱하면 그 압력이 딱딱해 올라가거든요. 그쵸. 그래서 고혈압이 생기는 거고 아. 또 딱딱해지는 걸 넘어서서 어떤 그 막히는 거가 생기게 되거든요. 그쵸. 그거를 이제 죽성 경화판이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혈류가 일정하게 유지되지 않고 와류가 생겨서 그것이 죽상 경화판을 찢어 먹게 되고 그러면 심근경색이나 뇌경색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가 암 빼고는 우리가 사망에 이르거나 후유증에 시달리게 되는 굉장히 위험한 질병에 시달릴 수가 있어서 비만을 굉장히 간단히 생각할 것이 아니라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만병의 근원이기 그러네요. 때문에 네. 우리가 초장부터 잘 잡아야 되는 만성 질환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게 뭐 살을 빼는 게 혼자 하기 좀 쉽지 않아요. 네, 그래서 네, 네. 이런 전문가의 도움을 좀 받아서 정말 질환으로 인식을 하고 우리가 좀 다짐을 하고 여러 도움을 받아서 좀 체중을 조절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다이어트를 할 때 체중 감량만 좀 신경을 쓰는 그런 실수는 범하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우리가 네. 좀 지켜야 될 몇 가지 규칙 좀 알려주시죠. 네, 네, 네. 일단. 예. 체중 감량만 신경 쓰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근육량이 감소되게 돼요. 그래서 네. 이 어쨌든 요 근육량을 유지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고단백식이가 좀 필요합니다. 고단백식이가 필요하고 또 운동을 좀 해야 되는데 네. 운동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이제 근육 운동과 뛰는 것 같은 유산소 운동 예.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네. 근육 운동을 근육을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필요한 거가 되겠죠. 그래서 다이어트 시작하실 때 막 뛰는 것보다는 근육 운동 중심으로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근육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거죠. 뛰었을 때는 심박수가 올라가서 물론 에너지를 사용하지만 근육을 손실하는 거를 보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질문이 많은 것 같아요. 나 운동해야 되는데 어떤 운동 해야 돼요? 이렇게 물어보시면은 물론 교과서적으로는 근육 운동도 하셔야 되고 유산소 운동도 하셔야 되고 다 네. 해야 되지만은 아까 말씀드린 그 메커니즘 때문에 우선적으로 해야 될 운동이 있다면은 근육 운동을 먼저 하시고 여력이 되시면 유산소 운동을 병행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저 같아요. 완전 잘못 알고 있었어요. 네네. 유산소가 훨씬 더 살을 빼는 데는 네. 중요하다고 알고 있었거든요. 유산소 운동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살을 빼서 다이어트를 시작하고 할 때에는 네. 근육 운동이 가장 중요하다. 그렇구나. 예. 좋습니다. 일단 다이어트 할 때는 이 근육량을 지키는데 조금 더 네. 초기에는 집중을 좀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식습관, 운동 관리, 그리고 기분 관리까지 이런 네. 세 가지 관리가 잘 적절하게 조화롭게 되어야지만 우리가 성공적으로 좀 비만을 피해서 예방할 수 있다는 점 말씀을 좀 드리고요. 정승진 원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추운 겨울이 되면 또 살이 더 잘 찌게 되고 또 비만을
일으키기가 쉬운데요. 어떻게 하면 이를 또 예방하고 잘 관리할 수 있을지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방송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 혹시라도 다이어트 또는 비만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고민, 궁금한 점 있는 분들은 상담 전화 주셔서 한번 상담을 받아보셔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2-6677-0012번,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지금 많은 분들이 전화 상담을 참여를 해주고 계십니다. 접수 상황 잠시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30대 여성분이 전화를 주셨어요. 주부라고 하셨고 출산 후에 체중이 너무 늘었다고 합니다. 조금만 서 있어도 발바닥이 아프고 무릎도 지금 쑤신다고 하셨어요. 한약을 복용하시면서 이제 다이어트를 시도하셨던 것 같은데 최근에 또 요요가 왔다고 합니다. 너무 속상하실 것 같아요. 네. 네. 이런 분들이 되게 많아요. 많으실 특히 것 같아요. 여성분들 출산 후에 살이 쪘는데 요요가 와서 계속 체중이 늘고 맞아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런 분들 많은데 사실은 임신이라고 하는 것이 태아를 안전하게 자궁 내에서 키우는 과정이거든요. 네. 그러면서 호르몬이 좀 바뀌어요. 그래서 안전하게 키우기 위해서 호르몬이 바뀌기 때문에 몸의 부종이라든지 또 혈당이 좀 올라가는 환경이 됩니다. 그래서 임신 전 과정을 통해서 대략 한 10kg 정도 증가된다고 되어 있어요. 맞아요. 그다음에 출산하게 되면은 물론 태아 무게도 빠지지만은 수유를 한다든지 육아를 한다든지 그런 과정을 통해서 1년 사이에 10kg 정도 감량하게 되는데 만약에 이제 수유를 좀 안 하신다던가 아니면은 이제 육아 활동이 너무 요즘 가만히 계시는 분도 있거든요. 이게 산후조리한다고 네. 활동량이 줄면은 그 쪘던 10kg이 안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비만의 원인이 될 수도 있고 또 반대로 본인이 좀 아기를 갑자기 낳다 보니까 좀 육아 스트레스 때문에 산후 우울증에 또 빠질 수도 있고 그래서 오히려 우울증 때문에 더 많이 드시는 분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결국 출산 후에 결과적으로 체중이 늘어나게 되고 이게 1년 사이에는 살이 잘 빠지지만 1년이 넘어가면은 몸에 고착화 되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이어트를 시도하게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근육 운동 없이 무턱대고 다이어트 하다가 근육량이 빠져서 요요의 악순환을 거치는 분이 너무 많습니다. 네. 정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근육 운동을 하셔야 근육 됩니다. 운동을 해야 예, 되는군요. 그래서 네. 첫째 빠졌던 근육을 우선 채워서 네. 그 기초 대사라고 얘기하거든요. 그거 늘려야 되는 그렇죠. 거죠. 기초 대사량 자체를 늘려서 같은 양을 먹더라도 몸이 자연스럽게 소모하는 에너지량을 늘려가지고 네. 그렇게 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 좀 유산소 운동을 같이 병행할 수 있으면 뛰면은 이제 도파민이 좀 나오거든요. 엔돌핀이 나와가지고 기분도 좋아지고 산후 우울증도 좋아지고 이러면서 악순환이 다시 선순환 구조로 바꾸는 과정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상담 아주 꼼꼼하게 잘 해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하셔서 좀 다이어트에 꼭 성공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건강 상담 전화는 활짝 열려 있고요.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화상이다 보니까 저희가 보다 명확하게 진단을 내려드리는 데에는 어느 정도 한계가 존재할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가까운 병원에 내원하셔서 전문의의 정확한 진단 후에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실시간 시청자 상담은 생방송 도중에만 가능하니까요. 이 점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비만에 대해서 좀 이렇게 뭉뚱그려서 좀 이야기를 좀 개괄적으로 좀 나눠봤고요. 이제 만성 질환의 주범은 비만. 그렇다면 이제 어떤 기준으로 진단하고 치료하는지 구체적으로 하나씩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단하는 방법 알려주실까요? 네. 비만은 크게 BMI라고 네. 얘기하는데요. 본인의 체중에다가 그 미터로 표시되는 170cm라고 하면 1.7이 되겠죠. 그거를 제곱으로 나눈 걸로 우리가 보통 비만을 진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8 미만이 되면 오히려 저체중이라고 생각하고요. 18에서 23까지가 적정하다고 얘기하고 네. 23이 넘어가면 과체중, 25가 넘어가면 비만, 그다음에 30이 넘어가면 2단계 비만, 35가 넘어가면 고도 비만 이렇게 이제 우리가 비만을 진단하게 되겠고요. 네. 또 비만에서 중요한 거는
그 피하 지방보다는 내장 지방이기 때문에 내장 지방을 우리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남자 같은 경우에는 허리둘레가 90cm, 인치로 하면 35인치 정도, 여성분 같은 경우에는 85cm, 한 33인치 넘어가면은 내장 비만이 있다. 그러니까 같은 BMI라도 하더라도 그쵸. 내장 비만이 있으면 좀 위험한 거니까 그쵸. 우리가 그걸 또 알 수가 있고요. 네. 또 비만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당뇨, 고지혈증, 고혈압 이런 거를 추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혈액 검사를 통해서 그런 기저질환, 그런 대사질환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또한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같은 BMI를 하더라도 어떤 분은 진짜 몸짱 근육만 엄청 많으신데 BMI상으로는 비만이지만 비만이 전혀 없으신 분, 그런 걸 판독하기 위해서 체성분 검사를 할 수 있고요. 네. 또 내장 비만을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PET 검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분 평가는 제가 말씀 못 드린 것 같은데 우리가 우울증에 빠지신 분이 두 가지가 있어요. 우울하면은 아예 안 먹어서 살이 쭉쭉쭉 빠지거나 아니면 엄청 많이 먹어서 살이 엄청 찌시거나. 네. 그래서 살이 찌시면 기저에 우울증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PHQ-9이나 BDI 같은 우울증 평가를 통해서 혹시 우울증 때문에 살이 찌신 건 아닌지 그거를 좀 평가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PET 뭐 이런 체성분 검사까지 이렇게 다양한 검사를 통해서 우리가 비만인지 아닌지 비만을 좀 진단해 볼 수 있다라는 설명을 들어봤고요. 지금 방송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 궁금한 점 있는 분들은 상담 전화가 많이 걸려오고 있습니다.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지금 전화 하나 연결이 되어 있어서 바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전화 주신 분 연세 어떻게 되실까요? 저는 제 상담을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네네. 중학교 3학년 아들이 비만이라서 좀 상담을 받고 중학교 싶어서 3학년 전화를 아들 드렸어요. 10대, 예. 지금 어떤 증상 때문에 고민이신지 교수님과 인사 나누시고, 원장님 인사 나누시고 증상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 아들이 중학교 3학년인데 키는 175 정도인데 몸무게가 100kg 정도 돼서 이게 너무 심각해서 옷이 맞는 것이 없어가지고. 근데 혹시 성장기 청소년들이 다이어트 식품을 먹어도 되는지 궁금하고, 그 다이어트 식품이 혹시 부작용은 없는지, 그리고 그 성장에 지장을 주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 다이어트를 시켜줘야 되는지 좀 궁금해서 전화를 드렸어요. 네. 혹시 다이어트 식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거를 말씀하시는 걸까요? 뭐 유산균이라든가 시중에 판매하는 다이어트 약들이 좀 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그런 걸 먹여도 되는 건지, 키 크는데 지장이 없는지, 네네네. 그리고 건강한 다이어트는 어떤 방법이 있는지, 성장기 아동한테는. 네네네. 그런 부분이 좀 궁금해서요. 자, 이게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성장기라고 하는 경우에는 이제 크는 단계거든요. 그러니까 네,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크는 단계이기 때문에 크는 단계에서 영양을 제한하면은 여러 가지 성장에 장애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기에는 굳이 막 여러 가지 제한을 하지는 않아요. 제한을 하지는 않는데 대신에 운동을 열심히 하셔서 들어오는 것만큼 나가는 거를 좀 늘릴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제한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무작정 먹는 건 아니고요. 키가 한 175cm 정도 된다고 하면은 제가 얼뜻 듣기에 한 2,300kcal 정도 드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섭취하는 열량에 따라서 우리가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을 아주 균형 있게 섭취하셔야 되는데 보통 6대 2대 2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그래서 2,300kcal에 해당하는 식단에다가 균형 있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의 균형 잡게 잡힌 식단으로 잘 먹이시면서 운동 열심히 하면 살이 당연히 빠질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아이가 그걸 잘 따라오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아이들과 좀 제 생각에는 살도 살이지만은 스트레스가 굉장히 심할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님과 좀 손을 맞추면서 좀 얘기도 하시고 또 산에 올라가서 기분 전환도 하시고
비만에만 포커스를 두실 게 아니라 왜 살이 찔까? 그러니까 스트레스 호르몬이 굉장히 많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좀 대화를 하시면서 과연 얘가 지금 무슨 문제가 있는지 한번 말씀 나누면서 자연스럽게 식단과 운동을 조절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아주 정성을 다해서 네. 상담을 잘 해주신 것 같아요. 이 상담해 주신 내용 참고하셔서 우리 아이 다이어트 하는데 좀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건강 상담 전화 활짝 열려 있고요. 026677-0012번,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화 상담이다 보니까 보다 명확하게 진단을 내려드리는 데에는 어느 정도 한계가 존재할 수 있다는 점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자, 지금 이제 비만을 진단하는 방법까지 저희가 좀 알아봤어요. 체지방 지수 뭐 이렇게 해서 알아봤고, 지금부터는 이제 치료하는 방법 자세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나올 테니까요. 조금 눈을 크게 하시고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네. 같아요. 예. 자, 치료는 크게 식단과 식이 네. 조절과 이제 운동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질문 주시면서 제가 얼핏 얘기했는데 열량이 중요합니다. 하루에 섭취하는 열량.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몸무게에 따라서 그걸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대략 일반적인 사람 같은 경우는 2,000kcal 보통 얘기하거든요. 네. 2,000kcal 정도 하고 여성분 같은 경우는 1,800, 1,700kcal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네. 그 정도 사이에서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이 6대 2대 2. 그리고 만약에 단백질을 좀 강화하고 싶다. 고단백식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때는 5대 3대 2로 딱 균형 잡힌 식단으로 드시는 게 중요하겠고 네. 그게 섭취 칼로리가 되겠죠. 먹는 칼로리. 그다음에 하루 동안에 움직이는 양. 네. 움직이는 양이 섭취 칼로리와 정확하게 일치가 되면은 체중이 유지가 되는 거고요. 소모되는 칼로리가 조금이라도 많으면 살이 빠지는 거고요. 네. 소모되는 칼로리가 그거보다 적으면. 적으면 살이 찌게 됩니다. 네, 맞아요. 인체는 이렇게 말씀드리면 뭐하겠지만 굉장히 기계와 같아서 정확합니다. 네. 먹는 만큼 살이 찌고 움직이는 만큼 살이 빠지기 때문에 이 계산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네. 근데 요즘에는 워낙 테크가 발전해가지고 스마트폰이라든지 아니면 와치를 통해서 우리가 움직이는 양을 또 정확하게 계산을 하실 수가 맞아요. 있어요. 또 먹는 양도 애플리케이션 찾아보시면은 내가 음식 종류 그리고 그 무게를 입력하시면은 정확하게 몇 킬로칼로리인지 그 중에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이 몇 퍼센트 증류 들어있는지 다 계산이 되거든요. 네. 그걸 통해서 내가 하루 동안에 얼마를 먹었고 얼마를 썼는지 그거를 요즘 시대는 그걸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좀 마이너스 되게끔 하시면은 시간의 문제이지 살은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그래서 식이 치료가 가장 기본적으로 먼저 선행이 돼야 된다라는 설명을 들어봤고, 그 다음에 운동도 반드시 해야 되잖아요. 네네네. 운동 치료는 어떻게 좀 해야 될까요? 운동 치료는 크게 이제 유산소 운동과 네. 이제 무산소 근력 운동. 유산소 운동은 이제 일주일에 150분 이상 주 3에서 5회 정도 하라고 되어 있고요. 근력 운동은 대근육, 큰 근육이죠. 큰 근육을 사용하는 걸 주 2, 3회를 사용하고 이걸 극대화시키는 거는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병행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이거는 뭐라 그럴까요? 다이어트만을 위한 운동이라기보다도 평상시에 하는 운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살을 빼던 살을 빼지 않던 이 운동하는 것 자체가 우리 몸에 너무나 좋기 때문에 이건 평상시에 계속 하시는 거고 다이어트를 시작하실 때에는 우선적으로는 근력 운동 먼저 하셔야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여력이 되시면 유산소 운동을 이제 병행하시는 거고 네. 근력 운동은 매일 하시면은 좋아요. 매일. 매일 하시면 좋은데 같은 부위만 계속 하시면은 그 근육이 좀 소모가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요 팔굽혀펴기 운동을 했다고 칠게요. 팔굽혀펴기 운동하면 굉장히 땡기고 아프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하루 팔굽혀 운동을 하셨으면은 그 다음 날 좀 쉬셔야 돼요. 그래서 운동하고 쉬고 보통 3일째 다시 하라고 돼 있거든요. 네네. 그러면 쉬는 동안에는 이제 운동량이 줄기 때문에 또 살이 찔 수가 있잖아요.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때는 다른 근육,
아. 그때는 다음 날은 하체 근육, 네. 계단을 올라간다든지 그런 하체 근육을 하시고 그 다음 날은 뭐 등 근육이라든지 그런 쓰지 않은 근육 운동을 하시고 그 다음 날 다시 팔굽혀펴기 하시면은 아. 근육의 소모를 줄이고 병에 걸리지 않으면서 계속 일주일 내내 운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네. 아우, 일주일 내내 운동 생각만 해도 힘든데요. 어쨌든 근육을 지키는 게 이 비만에서 다이어트 성공하는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비만도 운동 방법도 저희가 좀 알아봤고, 아까도 뭐 기분 뭐 관리 체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게 또 폭식으로 이어지고 많은 여성분들이 또 이거 너무 공감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우리가 감정이랄까요? 이것도 좀 관리가 필요할 것 같아요. 네네네. 두 가지입니다. 일단 기저에 우울증이 있어가지고 우울증 때문에 살이 쪘을 수도 있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우울증이 없었지만은 우리가 안 먹기 시작하면은 당연히 기분에 관련되는 중요한 뇌의 호르몬이 도파민하고 세로토닌이거든요. 그 양이 줄게 됩니다. 그래서 도파민과 세로토닌이 줄기 때문에 짜증도 나고 좀 우울해지고 그래서 좀 막 폭식하게 되고 이런 상태가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살이 찌게 되는 이제 악순환으로 빠질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기저에 우울증이 있다면은 우울증 양이 결국 세로토닌을 올리는 양입니다. 그래서 우울증 약을 드셔서 뭔가 그 상태에서 절식을 하게 되면 세로토닌 양이 더 줄기 때문에 오히려 치료에 방해가 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다이어트 시작하기 전에 우울증 약을 먼저 드셔가지고 그걸 좀 교정한 다음에 다이어트를 시작하시는 게 좋겠고요. 네. 또 절식을 하면서 이제 세로토닌과 도파민 내려가는 거를 항우울제를 소량 쓰면서 그걸 좀 보정할 수 있는 효과를 낼 수도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뭐 겨울에는 이제 일조량이 줄어든다고 말씀하셨는데 일정 시간 나가서 햇빛을 쬐는 것도 기분 전환에 도움이 되죠? 네네네. 당연히 햇빛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햇빛을 보는 순간 굉장히 기분이 좋아지거든요. 아까 말했듯이 도파민, 세로토닌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유산소 운동이 되게 중요한 게 물론 트레드밀에서 뛸 수도 있지만은 밖에 나가서 뛰시면은 굉장히 상쾌한 공기도 마실 수 있고 햇빛도 볼 수 있고 에너지를 쓸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러닝아이를 사용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에너지를 쓰면서 햇빛 보면서 기분이 좋아지기 때문에 뭔가 좀 살이 찌지 않도록 하는 호르몬이 계속 분비되면서 우리가 쉽게 살을 뺄 수 있는 그런 요령 아닌 요령이 되겠습니다. 네, 나가서 뛰어야겠네요. 네, 나가서 뛰는 게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환자들마다 치료과는 조금씩 다를 수 있고요. 어떤 치료든 치료 방법을 결정하기 전에 신중을 기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은 지금 우리 가족 건강지킴이 굿닥터와 함께하는 건강 매거진 시청하고 계십니다. 알쏭달쏭 건강상식 고민하지 마세요. 건강 매거진 굿닥터가 1대1로 상담해 드립니다. 02-6677-0012번으로 문의하시면 되는데요. 생방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만 굿닥터와 상담을 도와드리니까요. 02-6677-0012번으로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유튜브에서 실시간 방송 시청과 다시 보기 시청이 가능합니다. 유튜브에서 건강의 환경을 검색하시면 되는데요. 알짜 건강정보 본방송도 아쉽게 놓친 다시 보기 방송도 이제 유튜브에서 즐겨보세요. 유튜브 검색창 건강엔 환경입니다.
의료 정보와 함께 방송이 진행되는 동안 건강 상담도 가능한 시간입니다. 건강 매거진은 유튜브에서 다시 보기 가능하고요. 유튜브에서 건강엔 한경 검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비만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있고요. 이제 비만 치료법 알아보고 있습니다. 식이 조절 그리고 운동 치료 이제 알고는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하면서도 뭔가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실패하거든요. 저희가 이 외에도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으로는 좀 네. 덜 먹고 많이 운동하고 싶지만 맞아요. 우리 뇌 호르몬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파민이라든지 세로토닌 이런 것 때문에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네. 우리 약물 치료를 통해서 그런 도파민과 세로토닌을 조금 조절할 수 있는 우리가 또 항진시킬 수 있는 그런 약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약물을 사용해서 우리가 좀 의지가 약하다 하더라도 그런 약물을 통해서 우리가 쉽게 살을 뺄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살을 뺄 수 있기 때문에 좀 적게 먹을 수 있겠지만 약물 자체가 근육 운동을 시켜주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근육 운동은 반드시 하셔야 되지만 먹는 것 자체는 약물 치료를 통해서 우리가 좀 도움을 많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제 뭐 이게 약물 부작용, 그 부작용을 이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또 네. 어떤 이야기죠? 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약물 중에 우리가 막 뛰면은 굉장히 땀도 많이 흘리지만은 심장이 두근두근 되잖아요. 네. 그런 부작용이 있거든요. 아. 그게 대사를 높일 수 있어서 불편하실 수도 있고 잠도 잘 안 올 수도 있고 그럴 수 있는데 그거 자체가 또 식욕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군요. 그런 작용과 부작용을 이용해서 살을 빼시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또 이런 약물 치료도 있는데 요즘에 또 근래에 들어와서 주사 치료도 많이 각광받고 있어요. 그래서 GLP-1이라든지 GLP-1, GIP 주사제 일주일에 한 번 맞는 주사제가 있거든요. 요거를 사용할 수가 있는데 이 GLP-1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많이 먹으면은 어떤가요? 더 이상 먹고 싶지가 않죠. 그쵸. 네, 먹고 싶지 음식 않고 생각이 안 나죠. 그렇죠. 네. 더더욱이나 좀 더부룩하고 조금 더 먹으면 불편하고. 토할 것 같고 그런 느낌이 우리가 밥을 먹었을 때 나오는 호르몬이 인크레틴이라는 호르몬이 있거든요. 네네네. 그 호르몬 중에 대표적인 게 GLP-1인데 요거를 상품화한 겁니다. 그걸 그래서 넣어주는 거네요. 그렇죠. 인위적으로. 인위적으로 우리가 오. 피하 지방에 주사를 하게 되면은 뇌 시상하부에 계속 작용을 하기 때문에 식욕도 억제되고 또 위장관에도 작용하기 때문에 네. 그 운동이 저하되면서 좀 잘 되지가 않는 네. 우리가 그런 작용을 할 수가 있겠고 네. 또 거기에다가 GIP-1을 또 추가하면 또 효과가 더 될 수가 있는데요. 네. GLP-1 효과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뇌 시상하부에 작용을 해서 식욕을 억제하게 되겠고요. 또 위장관에 작용해서 위 배출이 지연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뇌에 도파민에 작용하기 때문에 음식을 갈망하고 있는 그런 요소를 감소시키기 때문에 우리가 살을 뺄 수 있는 약물로 작용하게 되겠습니다. 네. 근데 이 부작용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위장관이 지연되기 때문에 굉장히 좀 소화 안 되는 느낌, 더부룩하고 울렁거리고 토할 것 같은 그런 부작용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게 음식을 안 먹으니까 몸에 도움되는 작용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일단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그런 거를 조금 완화시킬 수 있는 그런 약품이 나오게 됐는데 그게 GIP 아고니스트가 그런 작용을 조금 억제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네. 이런 걸 동시에 작용하는 약물을 주사하게 되면은 뭔가 좀 불편한 느낌, 소화가 잘 안 되고 울렁거리고 더부룩한 느낌이 조금 GIP-1보다는 좀 덜 하고요. 네. 또 GIP는 자체적으로 지방세포의 지방 분해를 조금 촉진시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안 먹게 되면은 근육량이 빠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맞아요. 지방은 한 달쯤 지나야 빠지기 시작한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요거는 맞자마자 지방 분해가 물론 많은 건 아니에요. 시작되기 때문에 우리가 다이어트를 했을 때 굉장히 유리한 환경을 조성한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사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단독작용제랑 예. 이중작용제. 그래서 이렇게 GIP-1을 주사하게 되면은
당연히 체중 감량 효과가 10% 정도 높아지게 되겠고요. 오, 네. 이게 너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이게 복합 심혈관 사건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약이 세상에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런데 암 말고 사람이 사망하게 되는 또는 후유증에 빠지게 되는 질환이 심혈관, 뇌혈관 질환이 되는데 요거를 낮출 수 있는 양이 손에 꼽습니다. 그래서 심혈관 사건을 감소시켰다는 거는 이게 굉장히 좋은 약이라는 걸 시사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살만 빼는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맞았을 때 심근경색, 뇌경색을 상당히 낮출 수 있는 약이라서 우리가 굉장히 좋은 약이라고 볼 수 있는데 네. 하지만 이제 우리가 갑상선 암이라든지 맞았을 때 췌장염이라든지 담석증이 생길 수 있는 부작용도 있을 수는 있기 때문에 이걸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네. 선택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비만 이제 약물 치료에 대해서 저희가 설명을 쭉 들어봤는데요. 비만 약물 치료는 다양한 비만 치료법 중에 하나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모든 치료는 정확한 진단 후에 환자의 증상과 상태에 맞게 적절하게 선택을 해야 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진 원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왜 추운 계절에 살이 더 찌는지, 또 이 계절에 비만이 되지 않도록 어떻게 하면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을지 알아보고 있고요. 방송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 이 비만 치료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고민, 궁금한 점 있는 분들은 상담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02-6677-0012번, 02-6677-0012번 상담 전화 활짝 열려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요, 비교적 예후가 좋았던 치료 사례들 하나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치료 사례부터 좀 만나볼게요. 41세 여성분의 사례네요. 네, 41세 여자분인데요. 아까 전화 주신 분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과거 67kg이었는데 53kg으로 성공적으로 체중이 감량에 성공했지만은 계속 요요가 와서 지금은 현재 97kg으로 엄청난 고도 비만에 빠지신 분이 있었고 네. 또 예전에는 경구 식욕 억제제 그걸 많이 사용하셨는데 그거 사용할 때마다 기분 변동을 좀 많이 느꼈던 분 그리고 앞으로도 임신 계획이 있지만은 비만으로 해서 난임이 잘 생겨서 좀 살을 좀 빼야겠다 이런 분이 있었고 또 심전도상에서는 이상 소견은 없었지만은 다른 병원에서 검사했을 때 부정맥이 있다. 이런 분들 이런 소견을 갖고 있었던 분이 있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어떤 식으로 좀 치료가 되는지 볼게요. 먼저 식이 조절. 네, 이게 이분이 문제가 있었던 게 네. 자, 예전에 경구 식욕 억제제를 사용했는데 기분 변동을 느꼈고 또 경구 식욕 억제제가 부작용 중에 심장이 두근두근 된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부정맥이 있으면은 이 두근두근 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경구 식욕 억제제를 사용하기보다는 주사제 치료가 훨씬 더 좀 선택에 용이한데 주사제 치료가 조금 경제적으로 좀 가격이 있다 보니까 경구 식욕 억제제를 선택하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약물 치료로 저용량 식욕 억제제하고 지방 흡수 억제제, 또 저용량의 항 우울제를 선택하였습니다. 또 계속 강조했다시피 이분이 운동하고 식이 조절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네. 기초 대사량이 1339kcal 면 우리가 보통 식이가 곱하기 1.2 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1800kcal 드시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1800 드시라고 하면은 그거대로 드시는 분은 잘 없어요. 그래서 이제 1500 드시라고 하면은 결국 1800을 드시게 되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릴 때는 기초 대사량보다 조금 높은 1500 정도 말씀드리게 되는데 그런 식이 조절을 하고 또 중강도 근육 운동하고 또 간헐적 유산소 운동. 요거는 사실 체중 감량 효과보다는 기분 항진 효과를 위해서 유산소 운동을 이제 권유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식이 운동을 병행하면서 약물 치료를 하였고요.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6개월 동안에 이분 같은 경우에는 대략 한 최종적으로 81kg 되셔가지고 15kg 정도 빠지셨어요. 근데 다행히도 지방이 많이 빠졌고 근소실은 2kg밖에 안 빠져가지고 제가 그런 말씀드린 근육량만 빠진 게 아니라 지방을 좀 많이 빠지게
되었기 때문에 참 성공적인 사례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아주 예후가 좋았던 41세 여성분의 치료 사례 소개해 주셨고요.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사례 또 만나보도록 할게요. 55세 여성분인데 퇴행성 무릎 관절염을 앓고 계셔서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해서 또 어쩔 수 없이 좀 이런 다이어트를 시도를 하셨네요. 네, 이분은 55세 여성분인데요. 심한 오른쪽 퇴행성 관절염이 있어서 수술이 필요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살을 굉장히 빼야 되는데 이게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어디가 아프시면 운동하기도 쉽지 않고 또 근육량을 지키기가 어렵거든요. 맞아요. 특히 또 무릎이 아프시기 좋으신데 때문에 어떡해요? 근육 운동을 하기도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맞아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다행히도 근육량이 조금 많으셨어요. 그래서 근 손실이 있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지킬 수 있는 여력이 있어서 근육 운동은 좀 저강도로 시작했지만은 네. 식이요법 중심으로 이제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기토 대사량 요 감안해서 1,500에서 1,700 드시라고 했었고 근력 운동은 중강도보다는 조금 약한 저강도 운동을 말씀드렸고 무릎 관절에 좀 부담이 없는 아쿠아 운동 요거가 무릎에는 좀 많이 좋거든요. 그래서 네. 그걸 하시고 달리기를 하는 순간 다시 무릎이 굉장히 아파질 수 있기 때문에 유산소 운동은 조금 자제하시라 이렇게 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네. 약물 치료하면은 아무래도 좀 근손실이 좀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주사대 치료 위주로 좀 진행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주 1회 주사를 맞아서 5개월 치료했을 때 근손실이 이분은 근육량이 원치 많았기 때문에 조금 줄었다 하더라도 기초 대사량이 좀 유지될 수 있었고 다행이네요. 그래서 근손실 없이 체중 감량 10kg 정도 성공적으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아주 예후가 좋았던 55세 여성분의 치료 사례 소개해 주셨고요.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치료 사례 하나 더 만나볼게요. 네, 이분은 67세 약간 더 고령이시죠. 67세 여자분이고 또 비만으로 해서 대사성 질환, 고혈압이라든지 고지혈증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허리뼈 척추관 협착증과 양쪽 슬관절에 심한 무릎 관절염이 있어서 거동 자체가 좀 어려우신 그런 분이셨어요. 네. 그래서 이분은 근육량이 그래도 일반 사람보다는 약간 10% 정도 높아서 다행히도 높아서 약간 근손실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식이 위주로 성공적으로 체중 감량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기초 대사량을 감안해서 1,300에서 1,600kcal 시기를 좀 하라고 했었고 운동 치료는 저근력 운동을 그래도 하라고 했었습니다. 또 이분은 또 주사 치료를 통해서 네. 지방을 분해할 수 있는 아까 말씀 그런 주사를 통해서 근손실을 좀 최소화하면서 지방 분해를 할 수 있는 주사제를 선택해서 지금은 이분은 그런 약제가 나온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그래서 네. 좀 치료 기간이 아직 짧긴 한데 네. 그 사이에 요 그림프가 좀 좋은데 근육량이 오히려 증가하고 지방이 떨어지는 성공적으로 치료가 되고 있는 사례를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예후가 좋았던 67세 여성분의 치료 사례였고요.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지금 굿닥터 정승진 원장님과 함께하는 건강 매거진 시청하고 계십니다. 네, 지금부터는 Q&A를 통해서 비만 치료와 관련된 여러 가지 고민과 궁금증 속 시원하게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질문들이 올라와 있는지 첫 번째 궁금증 보여주시죠. 자, 요요가 오면 전보다 왜 살이 더 찌나요? 이거 저희가 이제 앞서서 간단하게 얘기했었는데 한 번 더 강조해 주실까요? 예.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리고 너무 중요해서 질문 너무 잘 주셨는데 네. 요요가 오면은 우리가 다이어트를 하면은 지방이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근육이 빠져서 그렇고 근육이 빠지면 기차 대사량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같은 양을 먹어도 점점점 살이 찌게 되는 현상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우리가 요요라고 하고 요요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너무나 중요하게 근육 운동을
보다 더 강하게 하셔야 되고 네. 또 단백질 양을 더 충분하게 드셔야 돼야 요요가 오지 않으면서 살을 성공적으로 감량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왜 요요가 오는지는 명확하게 좀 알게 되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질문도 화면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식이 조절과 운동 요법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이거 평생 해야 되나요? 내가 원하는 몸무게를 뺄 때까지. 네네네. 네. 요거는 이런 분들 너무 많으시거든요. 이거는 네. 요요가 오신 분들도 여쭤보시고 성공적으로 감량하신 분들 특히 더 물어보세요. 15kg, 네. 20kg 빼신 분, 쉐입도 굉장히 예쁘게 내신 분들이 네.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먹고 언제까지 이렇게 운동해야 되나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거는 우리가 체중 감량이라는 그 목표 자체에 포커스를 두기 때문에 생긴 질문이라고 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평생 하셔야 되는 건데 우리가 이렇게 드시고 이렇게 행동하시고 운동하는 거는 너무나 당연한 활동이거든요. 근데 본인은 이렇게 살을 빼고 나서 다시 예전처럼 소파에 편하게 누워서 햄버거 먹으면서 TV 보는 활동으로 돌아가고 싶으면서 살은 유지하고 싶은 그런 복합적인 심정을 대변하고 있는 질문이거든요. 네. 그러면은 시간의 문제일 뿐 언젠가는 다시 그 살로 돌아가고 더 나아가 더 찌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적극적인 식단과 운동을 통해서 그 체중이 적절하게 유지될 수 있는 그 활동을 계속 하셔야 되게 되겠습니다. 네. 평생 해야겠네요. 네. 네, 좋습니다. 자, 어느덧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됐어요. 그래서 어떤 질환이든 그 병에 걸리기 전에 좀 예방하고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겨울철 비만을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는 방법 좀 알려주시죠. 겨울철 비만이 너무 잘 오고 우리가 봄, 여름, 가을, 겨울 때 몸매가 잘 드러나기 때문에 네. 다이어트에 신경을 많이 써서 다이어트에 어느 정도 성공하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방도 물론 빠졌겠지만은 근육도 만만치 않게 빠졌기 때문에 겨울에 다시 요요가 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겨울에는 더 신경 써서 운동 열심히 하시고 식단 조절 열심히 하시고 또 기분 조절 열심히 하시고 네. 햇빛도 많이 보시고 또 가능하면은 그렇게 하셔야 또 봄, 여름, 가을, 겨울 때 했던 체중을 성공적으로 맞아요. 유지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네. 기분 관리까지도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 오늘 또 네. 다시 한번 알게 됐습니다. 자, 오늘 비만을 다스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치료법 살펴봤습니다. 모든 치료법에는 부작용이 따를 수 있고 개인마다 치료 효과가 다르다는 점, 또 전문의와의 상담을 통해서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정승진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원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건강 매거진 위드 굿닥터 함께 하셨고요. 실시간 시청자 상담은 생방송 도중에만 가능합니다. 이 점 꼭 기억해 주시고요. 오늘 방송이 아쉬운 분들은 유튜브에서 다시 보기 가능하니까요. 유튜브에서 건강엔 한경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은 주말도 건강하고 행복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